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육회입니다. 한 주간의 영화 연예 학습지 주간 김육회, 재밌는 소식들 많으니까요, 한번 달려보시죠. 톰 행크스가 건강한 모습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SNL의 홈 에디션에 등장해서 자신의 집 주방에서 이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톰은 삭발한 것을 두고 코로나와는 무관하며 영화의 역할을 위해서 한 거라고 하네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동생과의 투샷을 SNS로 공개를 했습니다. 동생의 이름은 오스틴 스위프트로 테일러는 동생이 출연하는 영화를 홍보하며 형제 자매의 날이라서 겸사겸사 올린 이 사진은 모델 지지 하디드가 찍어준 거라고 하네요. 오스틴도 누나에게 화답하는 메시지를 인스타에 올렸고요. 재판과 소송 등 이혼 생활이 결혼 생활보다 길어져 버린 조니 뎁. 조니 뎁의 팬들은 2015년에도 조니에게 멍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그 증거 동영상이 이거라고 하는데요. 2015년 11월에 출연한 토크쇼 더 그레이엄 노튼 쇼에서의 조니의 얼굴을 보시면 멍자국이 보인다는 주장입니다. 일전에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에게도 멍자국이 보였다는 주장이 있기도 했었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조니와 일론 두 사람은 인연의 실로 연결된 그런 그 밖에도 조니는 며칠 전에 음원을 하나 발표했죠. 전설적인 기타의 거장 제프 백과 함께 존 레논의 아이솔레이션을 어레인지한 곡인데요. 이 곡에서 조니는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원래 조니는 에어로스미스의 기타리스트인 조 페리, 앨리스 쿠퍼 등과 함께 헐리우드 뱀파이어즈라는 밴드로 활동하고 있었죠. 조니에게는 음악 활동만을 위한 소속사도 따로 있다고 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글로벌 아티스트 매니지먼트라는 회사고요. 조니 뎁은 공식 인스타그램도 개설을 했는데, 원래 조니 뎁이 SNS와는 인연이 없었죠. 그런데 조니가 인스타 계정을 만들 거라는 걸 원래 조니의 변호사인 아담 월드만과 음악 소속사의 대표가 먼저 언급했던 걸 보면 조니의 뮤지션으로서의 활동과 더불어 배우로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커리어를 이어나갈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조니는 4월 16일에 인스타그램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면서 8분에 걸친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격리 중이거나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성원을 보내는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면서 최근 자신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을 때도 지지를 해준 팬들에게 큰 감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캐리비안의 해적에 그가 다시 등장하는 것을 두고도 여러가지 말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시리즈에 출연했던 핀텔 역의 리 알렌버그가 디즈니는 시리즈 6편의 제목에 대해서 현재 논의 중이고 매우 의욕적이지만 조니 뎁이 재판 중이기 때문에 조니 뎁을 제외하고 제작하는 걸 바라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물론 여러 추측성 보도의 내용들의 차이가 있고, 한간에는 디즈니가 조니 뎁의 출연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도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의 시리즈 복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5일에 있었던 저스틴 비버와 아내 헤일리의 라이브가 뒤늦게 화제가 됐어요. 라이브의 게스트로는 헤일리와 사이가 막역하다는 모델 캔들 제너가 게스트로 나왔는데요. 저스틴이 말하길 우린 정말 운이 좋은 게 아닐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에 있는데 라고 하자 캔들 제너가 나도 항상 그렇게 생각해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 비버는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가진 것에 대해 죄책감도 없다. 다만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하자 캔들도 맞아 라고 대답을 했어요. 당시 이 라이브에 300만 명의 시청자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말하길 맞아, 헤일리와 캔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 라고 코멘트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스틴이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줘서 다행이다, 매일 10초 정도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보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 주다니 라던가 좀 반발이 있었습니다. 요즘 셀럽들이 사람들에게 집에 있자고 호소하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죠. 하지만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내몰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집세를 못 내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의 발언은 섬세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스파이더맨 파프로몸에서 함께 출연했던 톰 홀랜드와 제이크 질레날의 우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치고받고 싸우지만 개인적으로는 친형제 사이 같다고 하는데요. 톰 홀랜드는 인스타그램에 동생인 해리, 제이크 질레날과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던 과거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죠. 그리고 그 밑에 쓰여있는 말은 내 남편이 그립다 네요. 톰이 제이크를 남편이라고 표현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작년 12월에 제이크 질레날의 생일 때 축하 메시지를 올리면서 해시태그에는 이상적인 남편이라고 써놨죠. 네, 두 사람 보기 좋네요. 그런데 이쪽도 만만치 않죠. 절친이면서도 서로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슈퍼히어로 영화계의 브로맨스로 유명한 휴 잭맨과 라이언 레이놀즈. 2018년 12월에는 휴 잭맨과 제이크 질레날이 크리스마스에 스웨터를 입고 모이는 파티를 계획했는데
라이언만 그 자리에 이런 스웨터를 입고 갔었죠. 라이언이 함정에 빠진 거였습니다. 얼마 전 휴잭맨은 그의 아내인 데보라와의 과거의 투샷을 올리면서 이 24년은 내 인생에서 최고의 것이었다. 내 영혼 전부 널 사랑한다. 라는 아주 낭만적인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거기다 대고 라이언은 데보라에게 잘 버텨내라면서 장난스러운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두 사람은 작년에 각자 하는 사업에 콜라보 광고를 같이 촬영하기도 했었죠. 그러고 보니까요, 울버린과 데드풀을 한 스크린에서 못 본 게 좀 아쉽기도 하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된 계기가 스칼렛 요한슨 때문인 걸 혹시 아시나요? 두 사람이 장난을 치는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는 데일리 비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휴잭맨이 말하길 과거 울버린 영화 촬영 현장에서 라이언을 처음 만났는데 그때 자신은 스칼렛과 친한 친구였고 라이언과 스칼렛은 결혼을 한 사이여서 라이언이 촬영장에 들어왔을 때 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을 거다. 내가 지켜볼 거니까. 라고 농담을 했고 그 이후로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장난스러운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이 인터뷰에서는 휴잭맨이 과거에 영화 캐치에 출연 제의를 받았었고 거절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줬는데요. 휴잭맨은 그때 이미 일정이 있어서 캐치의 작업을 함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휴잭맨에게 다행인 거겠죠. 라이언 레이놀즈의 아내인 과거 가십걸의 스타 블레이크 라이블리가 가십걸에서 연기했던 자기의 밈을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블레이크는 스스로 가십걸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거나 밈을 올린 적은 없었는데요. 가십걸의 리부트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얼마 전부터 이 밈이 유행을 타기도 했기 때문에 가십걸의 팬들은 반기는 눈치였습니다. 어벤져스의 토르, 크리스 햄스워스가 가수이자 배우인 마일리 사이러스와 이혼한 자신의 동생 리암 햄스워스의 파국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리암과 마일리는 2010년 영화 라스트송 출연을 계기로 오랜 기간 교제를 하다 2018년에 혼인신고, 그러나 작년 8월에 7개월여의 짧은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파국에 이르렀었죠. 현재 마일리는 호주 출신의 코디 심슨과 교제 중이며 리암은 모델인 라브리엘라 브룩스와 교제 중인데요. 마일리와의 파국 이후 크리스를 비롯한 리암의 가족들은 리암의 마음을 마일리가 가지고 놀았다면서 일침을 가했었고요. 얼마 전에 크리스는 호주의 한 언론사의 취재에 응하면서 맨즈 헬스의 표지 모델인 동생을 칭찬하면서 리암은 호주에서 자기 일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던 리암을 말리부에서 고향인 호주로 데리고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암과 마일리의 결혼 생활은 7개월 만에 끝을 맞았는데요. 충격적인 것은요, 파국 발표 당일 마일리는 이탈리아에서 모델인 케이틀린 카터와 키스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었죠. 가수 머라이어 캐리가 얼마 전 인스타그램에 2005년에 발매해서 크게 히트했던 자신의 10번째 앨범 출시 15주년을 맞아 축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죠. 해리포터의 원작자 J.K. 롤링이 집을 구입했는데 이 집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집에 담긴 의미 때문인데요. 롤링이 구입한 집은 잉글랜드 남서부의 작은 마을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 집이 사실 롤링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집이며 해리포터를 집필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롤링은 9살 때부터 18살 때까지 이 집에서 살았고 이 집은 해리포터에 나온 집처럼 계단 아래 작은 찬장이 있고 침실의 느낌도 어딘가 모르게 비슷하다면서 이 집안의 군데가 많은 영감을 줬다고 합니다. 셀럽 중에 셀럽 셀레나 고메즈도 집을 샀습니다. 위치는 LA고요. 가격은 490만 달러. 이 집은 원래 히트곡인 프리폴린으로 알려진 록 뮤지션 톰 패티의 집이었는데요. 11,000평방피트 이상의 면적에 6개의 침실과 10개의 욕실, 와인 저장고와 체육관, 마사지룸 작업실,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 시설과 객실이 있다고 합니다. 셀레나가 이 집을 산 이유는 집안에 아주 좋은 음악 스튜디오가 있어서라고 하죠. 이런 셀레나가 최근 잡지 인터뷰에 최신 후에 표지 모델로 등장을 했는데요. 아주 스포티하고 와일드해 보이는 모습에 팬들이 호평. 그런데 이 촬영의 메이크업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셀레나는 평소보다 갈색의 파운데이션을 사용, 피부를 짙게 보이게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일부러 흑인처럼 보이는 메이크업을 하고 있다면서 흑인 문화를 도용하고 피부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까지 흑인을 의식하고 있다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은 셀레나만 받은 게 아니죠. 과거에 아리아나 그란데도 자기 피부보다 어두운 파운데이션을 써서 구설수에 올랐고 킴 카다시안도 비슷한 이유로 비난을 받았었죠. 셀레나는 자신과 비슷한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게임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모바일 패션 게임이라는데 소송 서류를 통해 셀레나 측은 이 게임 회사는 셀레나의 얼굴과 존재를 알면서도 무단으로 사용, 심지어 셀레나 고메즈라는 이름까지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셀레나의 변호사는 2015년에 셀레나가 촬영했던 플레어 매거진의 표지 사진과 매우 흡사하다고 지적했고, 그런데 이건 흡사가 아니라 그냥 똑같은 거잖아요. 아무튼 셀레나 측은 게임 회사에게 게임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포함 적어도 $10,000,000를 요구를 했고요. 이 게임 회사가 셀레나의 인기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마치 셀레나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에도 매우 강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퍼블리싱 권리의 침해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게임에는 셀레나만이 아니라 킴 카다시안, 켄들 제너, 지지 하디드,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캐릭터도 등장을 합니다. 가수 빌리 아일리시가 인스타그램에 수영복 사진을 게시한 게 문제가 된 적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빌리는 지난 1월에 친구들과 하와이 여행을 갔었고,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스타에 올렸는데, 동영상 속에는 빌리가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이나 보트를 타고 경치를 바라보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게시물들의 비판이 많았다고 해요. 아주 무례하고 모욕적인 코멘트들이 상당수였는데, 빌리는 평소에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할 때 오버사이즈 핏으로 옷을 입는 경우가 많죠. 이에 본인이 내 몸을 성적으로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 라는 이유를 밝혔었죠. 그렇다고는 해도요, 수영복을 입는 것만으로 안티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다고 하네요. 얼마 전에는 또 인스타에 자신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데요. 녹색 머리에 검은색 가발을 붙여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인 척을 한다면서 힘들다는 얘기를 했고요. 빌리 아일리시가 두건이나 선글라스를 즐겨 쓰는 아이코닉한 스타일이라서 사람들이 흉내를 내는 게 어렵지 않아서 그렇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산책 매니아 커플, 파파라치들에게 그나마 없는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벤 애플렉과 아나 디 아르마스 커플이 지난 4월 16일에 다시 한번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마스크 너머로 키스를 할 정도로 달콤해 보이는데요. 두 사람은 거의 모든 음식을 배달해서만 먹고 댕댕이를 산책시킬 때만 유일하게 외출을 한다는데요. 이런 고립적인 생활이 두 사람을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벤 애플렉은 절친 맷 데이먼과 함께 자선 포커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었죠. 여기서 모인 돈들은 전액 기부된다고 하는데요. 이 온라인 포커 대회에는 아담 샌들러, 존 햄, 애덤 리바인, 토비 맥과이어도 참여를 했고, 특히 토비 맥과이어는 탑10 안에 들어갈 정도의 실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벤 애플렉은 그간 알코올과 마약 문제를 안고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도박 중독이기도 하거든요. 2014년에는 라스베가스의 카지노에서 블랙잭을 하다가 카드를 카운팅하는 금지 행위를 해서 블락을 먹기도 했고요. 전처인 제니퍼 가너와 이혼한 것도 이 세 가지 중독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혼 후에는 재활 치료를 시작했었는데, 사람들은 이 대회를 계기로 도박 중독이 재발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스개 같지만 걱정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고, 지금도 진행 중인 히가시테 마사히로와 카라타 에리카의 불륜 후폭풍, 특히 히가시테 마사히로의 아내인 안이 대중들에게 많은 응원을 받아온 것은 다들 아실 텐데요. 안이 그동안 자신의 엄마와 금전적인 문제를 겪어왔다는 소식입니다. 안은 개인 소속사를 설립하고 그곳의 모친이 사장으로 취임, 안은 모친이 회사의 돈을 무단으로 유용한 것을 알게 되고 변호사를 선임, 2014년에 개인 소속사를 나와서 지금까지 함께 일하고 있는 탑코트라는 소속사와 계약을 했는데요. 안은 연간 1억엔 이상 벌고 있었고, 모친도 연 2천만엔 이상의 보수를 받아왔다는데요. 안이 이적을 해버리면 그 돈이 들어오지 않기에 모친이 그 이적을 무효로 하기 위해 2015년부터 재판과 조정 과정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2017년부터는 도쿄 지방법원에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아내 모친은 딸에게 12억엔을 청구하는 등 고륙상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안은 어머니가 아버지인 와타나베 켄과 이혼하고 나서 학교를 중퇴하고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모델로 일하기 시작했던 건 유명한 일화로, 당시에 어머니가 빚을 졌던 상대 중에는 학교 동급생의 부모도 있어서 여러 채무자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여가면서 돌아다녔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여배우로 대성공해서 어머니의 빚을 완전히 변제해서 그 미담이 언론을 통해서 거론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녀의 정이 강하다고 여겨왔습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내 모친은 와타나베 켄과 이혼 재판 당시 연일 언론에 쫓겨왔기에 그 뒤로부터는 일절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죠. 그래서 히가시테 마사히로와 결혼했을 당시에도 아내 모친은 언론에 비춰지지 않았을 정도니까요. 이렇게 딸과 재판을 벌이고 있었던 일도 지금까지 표면화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불륜 소동, 어머니의 재판 문제, 어린 시절 아버지의 불륜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오던 안은 최근 단번에 표면화된 가정 내의 여러 문제들 때문에 여배우로서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지는 않을지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들이 있죠. 어린아이 셋의 엄마이자 친모와는 재판을 벌이고 있는 아내를 히가시테가 더 성실하게 지지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배우 케이트 베킨세일의 새로운 연애 상대가 밝혀졌군요.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에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는데요. 새로운 남자친구는 24살 연하, 캐나다 출신의 음악가인 케이크 그레이스입니다. 한 관계자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면서 케이크가 나이보다 성숙하고 어른스럽다고 하네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현재 이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두 사람은 케이트의 집에서 함께 격리 생활 중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주간 김육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주간 김육회의 K였습니다.